저는 애초에 음악을 시작한 게 여러 장르의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그 가사에 공감하고 대입해 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음악의 매력을 느껴서 음악을 시작을 한 거고 그 장르가 처음에 힙합이었던 것 뿐이지 계속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음악을 하면서 그 한 장르에 국한돼 있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랩컵도 우승도 하고 지금 뭐 래퍼블릭에서도 잘 출연을 하고 오늘 처음으로 음악방송 인기가요 SBS에서 공연 및 쇼를 하게 된 양카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때요? 본인이 나왔던 그 산업 모니터링을 하셨어요? 좀 막 노래하면서 춤추고 이런 걸 제가 태어나 처음 해보는데 그러니까 막 무대에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까불면서 하는 그런 춤들을 해봤는데 이제 안무가 완전히 정해진 안무는 제가 처음이었어가지고 그 원밀리언이라는 그 성수동에 네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네 거기 분들이 안무를 이제 좀 되게 짜주시고 너무 좋은 안무를 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만족스러웠는데 이제 제 역량이 좀 부족했다. 방송하면은 방송 영상은 보셨어요? 본인 산업 모니터링 말고. 아 산옥 말고 네 생방으로 송출됐던 것도 방금 봤는데 네 아쉬워요. 상당히. 그 어느 정도 시간을 거기서 보내셨던 거예요? 대략적으로 한 5년에서 6년 정도 보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대학교를 거기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중학교 때 갔다가 대학교를까지 가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가 학년 말이었는데 그때 코로나 갑자기 터져서 학교 문 닫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또 이제 좀 소위 말하면 한국도 이제 다 셧다운 했으니까요. 그렇죠. 소위 말하면 약간 현타라 그러죠. 약간 현타가 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를 왜 하고 있지? 약간 경영학과였는데 그때도 사실 음악을 계속 쭉 해오던 상태고 꿈을 쫓던 상태였는데 사실 대학교도 한국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나는 계속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또 이제 가족은 또 대학교를 좀 밟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대학을 한번 그래도 다녀야 되지 않을까? 아니요. 그건 전혀 아니었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음악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해라 이런 마인드였고 한 번도 반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때 뭐 어떻게 활동을 좀 이어갈 시도를 하셨어요? 활동이라기보단 일단 제 그 디스코그래피 그거를 더 쌓는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때 기준으로 제가 발매된 곡이 한 곡도 없었기 때문에 오피셜하게 되게 발매하고자 하고 좀 더 제 벽돌을 쌓아가고자 하는 단계를 딱 밟아야겠다고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지하방에 작업실을 뭐 월세 내면서 딱 잡아놓고 알바하면서 이제 작업실에서 지하방에서 계속 만들어 나갔죠. PI라는 어떤 예술 크루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계기로 활동을 하시게 된 건지 그거는 PIA, Put in Actions라는 팀명이고요. 제가 한국에 다시 들어오고 나서 20년도에 다시 들어오고 나서 아무도 이제 제가 뭐 연락을 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몰랐던 되게 낯선 느낌으로 다가왔던 게 2020년도에 한국이었는데 그때 한 친구를 캐나다에서 어쩌다 한번 만난 친구를 통해서 소개받은 친구랑 그 친구가 또 소개시켜줘 뭐 이렇게 그 어쩌다가 친해진 친구들이 딱 5명이 꼽았었어요. 근데 거기서 아티스트인 제가 있었고 비트랑 프로듀싱을 하는 프로듀서 친구 한 명 있었고 그래픽 디자인이랑 영상을 하는 친구가 딱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3명이서 저는 이제 으쌰으쌰 한 거죠. 그때 한국 들어오고 너 작곡해? 너 영상해? 나 음악 하는데? 오케이 해보자. 하자. 그래서 약간 크루 개념이고 팀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항상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가지고 있었던 게 그거예요. 누구나 약간 그 밀리언 달러 아이디어는 다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 그거를 실천으로 하냐 안 하냐가 밀리언어로 만들어주냐 안 하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은 저희가 아이디어를 항상 셋이 모이면은 그 말이 항상 나왔어요. 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자 하다가 흐지부지 된 것도 많았고 실제로 그렇게 프린 액션 했던 것도 많았고 그래서 뭔가 근데 우리 항상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랑 정말 이런 게 많으니까 우리 셋이 팀을 하나 만들고 이게 나중에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뭐라도 시작을 하자. 그러니까 무슨 아이디어가 됐든 프린 액션스 하자라고 해서 만드는 게 그거였습니다. 네. 지금은 어떻게 활동 이어가고 계세요? 네, 지금도 전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되어가고 있고 심지어 그 영상을 하는 친구가 지금 저랑 같은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네 크리에이티브 팀에서 그 영상 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2023년에 믹스테이프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셨던 거예요? 작업실을 잡고 한국에 2020년에 코로나 터지고 들어와서 3년. 네 그렇게 앨범 준비 기간이 3년이 걸린 건 아니고요. 작업실을 갖고 제가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되게 일찍 군 생활, 그러니까 군복무를 해결하셨네요. 어쨌든 음악적인 분야에서 제가 성공을 하고 성공이라기보다 어쨌든 제가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앞에 벽이 없어야 되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어쨌든 저는 군복무라는 거를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했던 건 그겁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카투사를 지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1월 지원을 했는데 이제 결과 발표가 11월이었어요. 근데 11월에 결과를 봤는데 합격이 돼가지고 그렇죠. 2달 뒤에 군대 가야 되네 하고 이제 그때부터 엄청 만들어 놓고 군대를 다녀왔죠. 그러니까 김현석 대표님을 뵀었는데 예. 그때 그 음원을 좀 2개 들려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하나가 I Believe를 리믹스했다고 해야 될까요? 리믹스한 음원 하나랑 그 다음에 그때 보컬이 안 깔린 그 아프로비츠 음원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게 안 깔리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김영석 대표님이랑 어떻게 인연이 생겼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방금 말씀 주신 I Believe 그 재해석한 그 리믹스 프로젝트 때 G소울님이 메인 보컬을 담당을 하셨고 네. 그리고 가운데에 비어있는 이제 피처링 파트의 아티스트가 필요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피처링 파트를 채워서 한번 지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셔서 제 걸로 채택이 돼서 이렇게 지소울님이랑 같이 작업해서 발매까지 하게 됐고 그대 곁에 없이 걷고 있어 홀로 남겨진 이 길거리를 한기 대신에 내일도 모레도 그대 돌아오기를 언제는 다시 만날 거라 그 뒤로 되게 그 제 벌스가 마음에 드셔서 그럼 너 이거 하나 더 해봐라 해서 보낸 게 앞으로 빛이었던 건데 그거를 제가 또 이건 기회다 하고 빠바바박 작업을 해서 들려드렸죠. 그게 작년 한 7, 8월 정도였는데 여름이었어요. 예. 그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하게 되다가 전속 계약까지 얘기까지 나오고 김영석 대표님이랑 같이 그러니까 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저희가 같이 공유하는 비전이 맞았습니다. 서로 목표치라 그러죠. 약간 내비로 치면 목적지를 같은 곳에다 찍어놨어가지고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되게 결정적인 의사였고 그 비전이 같다는 걸 느꼈을 때 이 회사랑은 긴 시간 같이 함께 해도 되겠다라는 걸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첫 메이저 데뷔 싱글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약간 사랑을 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약간 힙합이라는 장르 그리고 래퍼라는 특정한 그 한 카테고리에 국한되어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어디 가서 래퍼 양카입니다 이렇게 절대 소개를 안 하는 게 저는 애초에 음악을 시작한 게 여러 장르의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그 가사에 공감하고 대입해 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음악의 매력을 느껴서 음악을 시작을 한 거고 그 장르가 처음에 힙합이었던 것 뿐이지 계속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음악을 하면서 그 한 장르에 국한돼 있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월스타일에서 했던 것처럼 힙합 제 뭐 방송에 비춰진 모습들 이것처럼 내가 다 뭐 야마있게 이렇게 뭐 다 이렇게 먹는다
여기 내가 다 이렇게 휩쓸 수 있다 이런 면모도 있는 반면에 동시에 저는 되게 사랑을 가득 받고 자라기도 했고 주변이 사랑으로 넘쳐나서 저도 사랑을 되게 많이 표출해내고 되게 그거에 있어서 할 얘기도 많은 사람이거든요. 좀 적나라하게 표현은 안 하되 조금 소프트하게 조금 사랑을 표현한 거죠. 어떤 경위로 에비로드까지 가셨던 거예요? 그게 그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이제 저희 피디님 김영석 작곡가님이 강연하시고 이제 거기서 프로페서 이런 그가 교수 같은 네네 교수님을 이렇게 맡게 되셔서 네. 초청 강연을 하러 가셨는데 네. 그때 강연 내용이 어쨌든 K-팝에 좀 관련된 것으로 위주로 이렇게 강연을 하셨는데 근데 그래서 좀 오프닝 무대를 할 겸 아티스트가 필요했는데 그때가 딱 이제 저희 똑똑이 나오기 좀 거의 얼마 전이었어서 그때 홍보 겸 공연 이렇게 좀 경험도 할 겸 되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오프닝 무대를 한번 서봐라 이렇게 해주셔서 네, 옥스포드에서 오프닝 공연도 하고 에비로드에 어쨌든 피디님이 이 똑똑의 비트 그리고 이거를 다 만드셨기 때문에 피디님도 되게 애정이 가시는 곡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에비로드에서 라이브 세션과 이거를 녹음을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피디님이 되게 감사하게도 그거를 잡아주셨는데 가서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경험을 저한테 이렇게 좀 하게 해주셔서 아직도 정말 믿기지가 진짜 너무 생생하고 그 딱 에비로드 딱 들어가서 정말 예약을 돈 주고 해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애초에 촬영이 안 되는 곳인데 허가까지 받아서 촬영까지 하게 됐고 라이브 세션도 정말 기타, 베이스, 드럼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 중 한 명인 프랭크 오션 블론드 앨범에 베이스로 참여하셨던 분이 이번 똑똑의 라이브 세션에 베이스로 또 연주해 주셨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분들과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뭐라고 참 그렇게 정말 거기서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그때 어떤 그 장면들이 지금 뮤직비디오에 녹아 있는 거군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정확합니다. 이 뮤직비디오 촬영도 그 같이 PI 크루에 있었다는 크리에이터 디렉터가 맞습니다. 같이 갔어요. 같이 약간 데려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 친구도 가고 싶어 했고 저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원래는 저만 가는 그거였는데 제가 이제 해주세요. 비즈니스 안 타도 됩니다. 저 데려가 주세요. 일반석으로 3개 끊어주세요. 해가지고 네, 이렇게 갔다 온. 비즈니스 일반적으로 갈 정도의 우정이면 엄청난 우정인데. 네. 아 정말 그 친구랑 저는 정말 끈끈합니다. 그 본인의 음악 세계에 좀 약간 영향을 줬다고 할 만한 아티스트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대학교를 토론토에서 나왔다 보니 드레이크랑 더 위켄드 그리고 저스틴 비버 정말 많이 들었고 그리고 뭔가 힙합적인 면모에서는 되게 존경하는 건 켄드릭 라마를 진짜 좋아하고요. 네, 카니에 웨스트도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레마라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네, 그분한테도 되게 영향을 요즘 되게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작업물에서 표현해보고 싶은, 적용해보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이모? 약간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네, 시티팝 그리고 뉴트로 이런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음악적으로 제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모든 장르를 다 건드릴 거예요 앞으로. 전혀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을 거고 여러 사운드를 다 만들어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족이 되면은 분명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 누군가는 만족이 될 거란 걸 알기 때문에 무조건 세상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다음 정규나 뭐 다음 EP 때 한번 그 조합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게 맞습니다. 대충 언제쯤이라고 기대하면 될까요, 저희가? 저는 여기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하고 싶은데 이제 피디님 좀 부탁드립니다. 좀 내게 해주세요. 피디님. 앞으로의 좀 더 활약을 네. 래퍼블릭에서 기대해봐도 될지. 네, 뭐 그냥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뭐 여러 방면으로 제 뭐 래퍼블릭의 활약이든 개인적인 활동이든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중들한테 자기 음악 또는 이제 양칼리한 사람을 전달시킬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힙합 문화를 너무 존중하는 만큼 힙합으로 시작도 했고, 그래서 힙합 팬층에 계신 분들에게 원하는 사운드를 무조건 가져다 드릴 거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더 많은 이 원 안에 있는, 더 큰 원 안에 있는 분들의 청각까지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장르들을 정말 많이 가져올 거예요. 근데 알아주셨으면 하는 거는 어느 장르가 됐던 간에 거기에 머무르지는 않을 거고요. 물론 그 한 장르를 오래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국한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칼 씨의 음악을 앞으로 기다려줄 팬분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몇 안 되지만 극소수로 저를 정말 여러 군데서 저를 열심히 응원해주고 계신 제 팬분들, 그리고 제 지인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모두 제 앞으로의 행보가 사실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보다 훨씬 찬란할 텐데, 그 모습들 많이 보여지는 것들에 되게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 안 나올 걱정 이런 거, 음원 안 나오는 거 아니, 이런 걱정 전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저는 물이 들어왔던 안 들어왔던 저는 계속 이렇게 노를 젓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쨌든 잘 제 행보를 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플레이트 한번 치고 끝내겠습니다. 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